현재 뭐 어떤 석유 방식의 발전에 있어서 또는 석유를 어떤 단순히 액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석유를 증기화시키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보다 더 고화력이 일어나는 원리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석유를 먼저 온도를 높여 가지고 온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산소를 불어넣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거기다가 사실 뭐 수소 산소를 같이 넣는 이런 구조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수소 산소를 같이 넣고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비율을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은 이게 굉장히 고화력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석탄 들어가는 어떤 양에 비해서 굉장히 고화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죠. 거기다 이제 압축 공기까지 같이 집어넣어주고 압축 공기를 온도를 데워서 집어넣어주면 훨씬 더 높은 온도를 높은 고온의 화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어떤 전파,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또는 적외선 파형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파형을 같이 싸서 전자레인지에서 어떤 물을 데우듯이 해서 이것을 석유를 가열시킬 수 있다라는, 혹시라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신 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석탄 같은 데를 가루를 어떤 입자 구조에 있어서 대중서로 이렇게 하거나 어떤 가루 입자화된 거, 가루 대중서로 하면은 서로 어떤 모든 만물은 서로 어떤 하나로 융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한다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고화력이 일어납니다. 가령 이제 레이저 어떤 시각 장치다 그러면 레이저 이렇게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서로 틀리게 나오면 뭐 반도체 웨이퍼 가공되는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융합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한 고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어떤 대중서로 했을 레이저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서로 해가지고 틀리게 이렇게 각각 어떤 숫자를 많이 참여시켰는데 중자에 참여시켰는데 숫자를 많이 참여함을 따라서 섬세한 가공이 가능한데요. 이와 같이 모든 레이저 가공기를 레이저 시각 장치뿐만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의 빛을 어떤 증폭시키기 위해서 서로 강소미의 어떤 그 두께를 강소미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광이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유로 하든지 석탄으로 하든지 석탄으로 발전하는 구조에 있어서는 대중서, 가루서부터 틀린 것이 들어가고요. 보다 오랫동안 어떤 떼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액상화된 것 또는 증기화된 것, 이것을 가루화된 것, 또 어떤 입자화된, 좀 약간 크기별로 입자화되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야영장에서 나왔던 화덕 같은 데서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을 때 다 가루로 된 것만 집어넣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가루로 집어넣는 것만 하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장작 같은 걸 집어넣을 때 크기별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크기별로 집어넣고 잘 타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착화제로 이렇게 약간 착화제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굉장히 강하게 그 화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석탄 구조에 있어서도 작은 어떤 조개탄 구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루화된 거, 입자화된 거, 가루 입자화된, 액상화된 거, 증기화된 걸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게 고화력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소 산소를 같이 집어넣어주는, 산소의 비율이 높으면 고화력을 일어난다 그랬죠. 그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이다. 그것도 수소 산소 온도를 좀 높여서 집어넣으면 훨씬 더 고화력을 얻을 수 있다. 비행체 추진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비행체 추진 방식에서 수소 산소를 연료로 했을 때 불안가스는 2대1이잖아요. 근데 불안가스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고 제 방식이었던 불안가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 1이면 산소 2, 산소 3, 산소 4, 산소 5, 이렇게 산소 6, 산소 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소의 온도를 산소의 그 비율을 높여주면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고온을 얻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완전 연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이론이거든요. 거기다 대서 수소 산소를 터지기가 쉬우면 각각 보관했다가 섞을 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훨씬 항공기로 얘기를 하자면 항속거리, 그다음에 또 비행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폭발력도 굉장히 늘어나고 고온에서 연소를 어떤 것을 같이 연소를 하면 그 연소가 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요. 공해 물질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수소, 산소를 비율을 그렇게 적절히 회사에서 조절하셔서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을 통과하고 와서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 연소실로 각각 분배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보통 그 휘발유, 석유 계통을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뭐 이중 가스를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으며 LPG 같은 거, 도시가스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우라늄, 토르늄, 플루토늄과 같은 것들을 액상화, 증기화 또는 가루화된 거, 입자화된 것을 같이 넣어서 그 적절한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항공체 추진 구조로도 사용하거나 이것을 또 다른 형태의 원자력 발전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석탄 발전에 있어서도 이 우라늄, 토륨 어떤 플루토늄을 만약에 방사능만 없다면 액상화 증기 완전 연소가 이루어져 방사능 증거가 없다면 그럼 이게 또 섞어도 티끌만큼 이렇게 섞어준다면 보다 고화력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비행체 추진 연료로서 사용되는 거겠죠. 발전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비행체 추진 연료로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온 속에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방사능 물질이 적게 나온다는 거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가능하다. 뭐 민간용으로는 좀 모르겠는데 군사용으로는 가능하다고 저는 이것을 또한 발전 방식으로도 새로운 형태 원자력 발전으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석유를 가지고 이제 태워서 하실 때도 석유 온도를 높여주고 그다음에 석유를 액상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증기화 시킨 것, 증기화 시킨 것을 같이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보다도 높은 고열성에서 연소가 효율적인 연소가 이루어지고 이때도 역시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준다.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면 이것이 고화력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다 압축 공기를 석탄 낙관 발전에서도 그렇죠.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줍니다. 비행체 추진 구조로서 연료를 사용했을 때도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줄 수 있고요. 내연기관 차다 그러면 휘발유, 산소를 따로따로 보관했다. 지금은 이제 구조하고는 완전히 설계가 틀려야 되겠죠. 산소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 통이 있어야 되니까 휘발유, 산소를 각각 보관하고 각각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그래야지 주행거리가 늘어나죠. 항공기에서는 항속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항공기에서는 항공유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 필요한 대로 연소실로 보내서 섞어준다. 그다음에 경유산소, LPG 산소, 그다음에 도시가스 산소도 이렇게 돼요. 도시가스 거기다 이제 압축 공기를 같이 휘발유 산소, 경유산소 이럴 때, LPG 산소 이럴 때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준다. 항공기 산소 그렇게 했을 때 보다 강한 폭발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연기관 차나 모든 기타의 다른 모든 구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산업상에 있어서도 이것이 아마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발전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게 사용되는 것이 많을 텐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발전기에 있어서 인버터 발전기 같은데도 석유 넣으면은 발전을 하죠. 거기다 산소를 추가로 집어넣는 이런 구조도 모든 형태의 발전기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제너레이터 자동차 제너레이터 부분에 어떤 연결된 전선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기에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변환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발전기에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 제너레이터뿐만 아니라 거기다 그 제너레이터에 감긴 구리선이 대중소 구리선을 틀리게 들어가서 주파수 형식으로 구동을 시킨 거 이게 또 모든 모터 기술에도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또 스피커에도 연구 자석 그 스피커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연구 자석도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 자석들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이 좋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의 2차 자동차 변제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에 제가 전해질 구조에 있어서 통로를 내부안에 만들어가 전해질이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럼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 파워업이 되는데요. 예, 배터리가 또 외부 충격에도 훨씬 더 안전하고 외부 온도에 취약한 것도 해결되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 그 음극재든 어떤 양극재든 간에 그 입자 구조에서부터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서 틀리게 들어가서 큰 걸로 뼈대를 고정해주고, 한 덩어리 큰 걸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음극재나 양극재를 여러 겹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 겹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이렇게 한 덩어리 큰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분해서 층을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겹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음극재나 양극재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건전지에도 탄소봉 들어가 있잖아요. 탄소봉도 이와 같은 구조로 여러 겹의 구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아연판 들어가잖아요. 아연 금속, 그러면 그것도 여러 겹으로. 미산화망가 같은 거 이렇게 다 들어가면 그것도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틀리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제가 연결해 가지고 온오프 방식으로 해서 100개나 1000개 연결해 갖고 가정용 비상 배터리로 하거나 또 뭐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리튬 전지 아니어도 되고요. 리튬 전지 플러스 싼 2차 전지 두 개를 섞은 구조도 될 수 있습니다. 100개 1000개를 연결해서 서로 어떤 각각의 전선을 다 연결하고요. 각각의 온오프 구조를 이루고, 그래서 몇 개를 쓰든지 가면서 몇 개를 쓰든지 다 이렇게 가면서 됩니다. 몇 개를 쓰든지 그래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정용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정용 배터리 인버터 발전기를 보통 비상 발전기로 사용하시는데, 가정에서는 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여자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 많죠. 그러면 귀찮고,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축전 가정용 그 배터리를 만들어서 하루 이틀 정도 쓰면은 전기 교수자 와서 고칠 때까지는 비상 전원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 전기를 공급하는 선에 하든가, 아니 컴퓨터나 냉장고 급한데 거기다 꽂아서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을 서로 각각 100개나 1000개나 했을 때 각각 전기선을 다 만들어주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제가 그 어떤 CPU나 GPU 막 이런데, 그다음에 모든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충전 구조에서도 쓸 수 있는데, 반도체에서 쓸 때는 통신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신이 이렇게 내부 안에 있으면 그 밑에 서브로 줄기를 만들어줘요. 가지치기로. 그 밑에 서브로 줄기를 만들어서 통신선을, 통신 도로를 많이 확보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전기 충전 구조에서 충전구에서도 밑에 이렇게 가지치기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전기를 보관하지 않고 수많은 전기선을 만들어서 전기를 흘려보내는 기술. 수많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밑으로 서브로 해서 전기를 잘게 쪼개서 흡수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선으로 만들 때는 그렇죠. 통신선도 똑같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통해서 수많은 전기선을 확보할 수 있겠죠. CPU, GPU 모든 반도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충전 구조, 전기를 이제 강하게 흘려주면 충전 구조가 되고 충방전 구조가 됩니다. 이것도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같은 것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 구조를 가져서 100개든 1000개든 연결해 가지고 각각 충전 방전이 빠르게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충전 방전이 빠른 구조는 또 다른 게, 제가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를 현재 이렇게 몇 개로 분할해. 예전에 가정으로 8개를 분할했다 합시다. 분할하면 각각 격벽 처리를 하고, 한 개 이상이 있으면 산소 전기를 차단시키고, 한 개는 희생시키고 나머지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한 덩어리 큰 어떤 전기 배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냉난방을 이용해 가지고 겨울에 출력 떨어지면 난방, 더우면은 냉방, 이런 식으로 현대 기아차에서 ITM 보도나 하시더니 현대 기아차 사실 이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그 안에 배터리 안에 이렇게 연합셀로 20개짜리가 들어가 있다. 총 200의 그 전기를 공급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각각 그러면 하나당 10씩의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그럼 5개 쓰면은 온오프 구조로 만들어서 5개 쓰면 50, 7개 쓰면 70 이렇게 되게 전기양을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다른 선보다 좀 차별해서 두껍게 처리를 해서 모터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은 카패시터 구조로 축전 방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것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주파수 방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을 대중석 틀리게 들어가서 주파수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통신 구조로 가져갔을 때는 또 동축 케이블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통신 구조로 대중소에서 어떤 중폭 구조 없이 멀리 통신하거나 또 송전할 수 있는 송전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를 강하게 주면 송전이 되고 약하게 주면 통신이 되니까요.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구리선 안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서 틀리게 주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모터에 감긴 구리선도 대중서 틀린 것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연구 자석도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의 어떤 연구 자석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모터에서 어떤 회전축 돌릴 때도 지금 자동차 회전축 또는 어떤 배 프로펠러 회전축, 산업용, 가정용 모터 회전축, 그다음에 뭡니까 비행체 프로펠러 회전축 모든 회전축의 기술에 변환 매듭고지 마디고지 이런 두터운 부분 일정 부분을 만들어주면 힘이 축적돼서 다른 연료에 비해서 파워 있는 이런 회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것은 모든 회전축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낚싯줄 구조에도 낚싯줄 같은데도 이렇게 일종의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면 이게 파워가 세지고 펜스 같은데도 이렇게 울타리 있잖아요. 펜스 같은데도 하고 그물 구조에도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강한 그물이 되거나 양계장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거기 뭐죠? 중공업의 어떤 철로 된 금속으로 된 밧줄이 있잖아요. 거기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로 주면 강한 이렇게 들어올림이 줄이 굉장히 강해지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 같은 데도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합성소멸 실이라든지 실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충전 구조에 있어서나 어떤 통신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전기를 잘게 이게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 충전소에서 이렇게 충전하면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그 안에를 연합셀이다 그러면 연합셀 안에도 20개다 그러면 20개 각각 전기를 달아 놓습니다. 전기선을 그러면 동시 충전 방전이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현재 있는 변속기 구조를 없애버리고 화목난로에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타죠. 적게 좀 더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펠럿을. 그러면 석유 방식에 의해서 어떤 전기 방식에 의해서 자동차 회전축 돌리거나 또는 비행체나 배 프로펠러를 돌린다고 합시다. 오른쪽 왼쪽에다가 합시다. 그러면 틀리게 각각 줌으로써 연료를 이쪽 왼쪽은 작게 주고 오른쪽 많이 줘. 오른쪽에 또 회전이 많이 돼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조항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자동차 비행체다 그러면 가번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프로펠러를 이용해 분散구조 이런 화병 프로펠러가 아니라 이런 형태 분사 구조 연료를 태워서 주는 부분에도 동일합니다. 연료를 태워서 가는 부분도 연료를 적게 주냐 오른쪽 왼쪽 적게 주냐 많이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 조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펠러의 경우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거나 해서 아래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이거 쓰시더라고. 아이텐에서 어떤 독일의 업체가 이걸 쓰시더니 비행체 업체가 제 기술입니다. 네. 제 페이스북에 어떤 국정원, 노동부 행정안전부, 그다음 경찰청, 한국은행 어떤 정부의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광고를 내시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모든 지자체들이 광고를 많이 주한 미 대사관도 그렇고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정보기관이 광고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때문에 그러시죠? 네, 제 기술이 YTN에 도배가 돼 있어요. 제 기술이 YTN에 가득히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가 아니고 가득히 있습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의 수백 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그것이 0.1cm 단위, 5cm,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비게이션과 어떤 맵지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뭐 상하수도 안에서도 가능하고 건물 안에서도 로봇의 몸체 안에서도 가능하고 또 반도체 안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그럼 보다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해지는데요. 정밀한 것과 정밀하지 않은 제품의 차이라고 기술력의 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 전 세계에 특허났습니다. 단순한 기술과 단순한 아이디어도 전 세계에 특허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 발표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의 몸체 안에서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부분적으로 틀린 힘을 다 줍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0.1cm, 0.01cm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수많은 배터리 구조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 안에도 연합셀로 구성되어 있어 작은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전기를 잘게 쪼개서 언오프 구조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셀이 하나의 배터리가 있다면 작은 연합셀로 20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언오프 구조로 5개만 쓰든 7개 쓰든지 뭐 8개 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기량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전기량을 통제할 때는 어떤 이렇게 공급 방식에 있어서 전기를 통제하는 방법과 수용 방식 15W짜리, 30W, 60W, 220을 쓰더라도 다른 나라 110짜리 쓰는 데도 있죠. 이것을 전기의 수용 구조가 15W밖에 안 되면 그 정도 빛밖에 못 드는. 그다음에 60W면 그 정도 빛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W면 그 정도 빛.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용 구조로서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다. 공급 구조와 수용 구조 양쪽의 전기를 통제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을 대중소 틀린 두께를 쓰든지 하나의 전기선이다 그러면 전기선의 두께를 전기선의 전기 피복 안에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면 1개에 들어가든지 2개에 들어가, 3개에 들어가, 4개, 5개, 10개 들어감을 따라서 전기를 차등하여서 공급합니다. 전 세계 전원 공급 방식에서나 A사나 LDA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기의 수용 구조에 있어서 전력을 받아들이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전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한정 같은 데서는 모든 전자기 모든 전원 공급 구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어떤 석탄 발전으로 석탄이나 석유 발전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가스 발전에 있어서도 어떤 석탄이나 석유 발전을 할 때도 이종 연료인 수소, 산소를 태워주는 또 산소의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의 비율을 좀 더 높여주는 이런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포항제철 같은 데서도 이거 기술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압축공기를 집어넣는 기술을 사용하고 석탄이나 석유 이런 거 들어갈 때 액상화, 증기화된 것을 그동안 이렇게 어떤 가루나 덩어리가 된 것과 같이 사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 목적별로 그러면 빠른 시간 내 고화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캠핑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캠핑할 때도 보면은 장작이 있잖아요. 장작이 있으면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게 좀 덩어리가 큰 것 장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발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번개탄 같은 걸 미니 구조화 시켜가지고 미니화 시켜서 사이즈별로 번개탄을 이렇게 어떤 그렇죠. 그 탄을 갖다가 발화시키는데 이게 탄이 아니라 어떤 캠핑장에 장작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불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초 같은 거, 초 아시죠? 촛불 초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심지어 작은 미니 사이즈를 만들어서 콩알탄처럼 만들어서 그걸 발화제로 사용할 수 있다. 뭐 그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발화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불을 붙여주면은 되게 빠른 시간에 온도가 높아지죠. 이런 기술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탄이나 석유 발전에 있어서 액상화, 증기화라는 이런 것과 가루화된 것, 입자화된 것, 덩어리진 것 이것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석탄 구조에서 특히 그러하고 석유 발전에 있어서도
어떤 기존의 석유를 온도를 데워준다는 거죠. 아까 지금 휘발유 산소 자동차 내연기관의 차에 있어서도 휘발유산소 온도를 높여주듯이 이것도 온도를 높여주는 기관이 그런 기술 구조가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석유를 증기화시킨 거나 가스화시킨 걸 같이 태워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또는 석탄에다가 석유 방식에 석유가 쌌을 때는 석탄을 가스화된 거를 같이 섞어준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나 또는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발전에 있어서 증기로 이제 발전을, 뭐 증기로 발전하든가, 뭐 이렇게 물을 끓여서 발전을 한다면, 큰 솥보다는 작은 솥을 많이 만들어 숫자를 많이 해서 물을 데워서 그거를 하나의 연결된 관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연결된 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나로 모아주는 이런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이나 석유 발전이나 이렇게 해서 큰 솥보다는 작은 솥이다. 그래서 여러 개 많이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형태, 다이나모트 폭탄 같은 경우에도 상업용이죠. 그러면 그것을 폭약 구조에서 대중소로 틀리게 나면 보다 폭약의 유력이 극대화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현재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전파라 그러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1, 2, 3, 4, 5, 6 틀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각각 다이너마이트를 시차별로 눌러서 각각 시간을 조절해서 터뜨리거나 한꺼번에 몇 개를 선택해서 터뜨릴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한꺼번에 터뜨려지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써서 하셔도 되고, 그 안에다가 연결 구조로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SKT 같은 방 안에 SKT나 KT 거 휴대전화가 이렇게 10개씩 있다면 각각 올리죠. 그래서 같은 두 가지를 같이 쓸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전파 간에 그 안에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10개씩 놓는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군에서 쓸 수 있는 방식인데요. 군에서도 어떤 대인지뢰다, 제전차지뢰다. 그래서 이럴 때도 전파 방식으로 이게 동일하게 1, 2, 3, 4 하나의 같은 전파다 그러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같이 터뜨리거나 각각 하나씩 터뜨리거나 이것이 시간차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슈리탄이나 박격포탄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어요. 박격포탄, 자주포탄, 모든 어떤 한포탄, 각종 모든 포탄 종류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따라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이것은 상업용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굉장히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함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모든 포탄을 갖다가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거나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캐논 자주 포탄이다, 탱크 포탄이다, 한 포탄이다, 또는 박격 포탄, 모든 형태의 포탄 구조에 여기다가 기타의 모든 자주 포탄이다, 포탄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슈리탄조차도 이것을 타이머를 다르면 같은 시간대에 폭발을 시키면 그 지역 전체가,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죠. 핵무기는 제재를 받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고 그 지역 전체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같은 시간대에 터진다면.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와 타이머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전파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와 같이 하시면은 제 기술을 명백히 침범하신 것이고 제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어떻게 보면 함부로 가져가 버리시는 겁니다. 정보 지적재산권 법인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제 벌금. 공무원이 그것을 지시했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사소송, 제가 이렇게 외국에 팔았을 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특허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공짜로 쓰시면 이 기술은 공짜로 쓰세요. 그러면 특허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제 기술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군사의 모든 이런 탄핵 구조에 있어서도 이런 전파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타이머를 달아서 같이 터지는 구조를 가지거나 각각 터지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그 지역 전체가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동시에 터져서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드론 폭탄 같은 이런 비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탄들에
어떤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지역 전체 도시 전체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정렬을 하게 한다. 그 위치에 각각 정렬하기 위해서 동시에 폭발을 시키는 그런 기술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폭발의 어떤 넓이와 어떤 화력의 집중도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기뢰나 어뢰에다가 소형 잠수정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전파 방식으로 언어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파 방식 언어프하고 뭐 그래서 이게 주요 해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물체가 안 보이잖아요. 물체가 그렇게 주요 대기하고 있으면 어뢰를 기류화시키는 거죠. 어뢰를 기류화시키고 또는 기뢰를 어뢰화시킨다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플랫폼이 있으면 기류 싸게 어뢰 비싸잖아요. 근데 싸게 어뢰가 움직이는 어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떠 있다가 해변에 이렇게 쫙 깔아놨는데 어떤 상대방한테 어떤 고축함이라든가 뭐 지나가면 딱 터뜨리면 끝내주죠. 그래서 소형 어떤 플랫폼을 달아서 기뢰를 어뢰화시켜주고 어뢰를 기류화시켜 대기하고 있다 전파를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플랫폼에서 어뢰가 발사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뢰는 뭐 자체 추진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뢰에다가 추진 방식을 조그맣게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면 되겠죠. 프로펠러 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뢰를 이렇게 프로펠러나 이런 것들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기뢰를 만드시면 제 기술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언어프 방식으로 전파로 움직일 수 있고요. 떠 있다가 오랫동안 있어도 이렇게 어떤 터지지만 않으면 저기 녹슬지만 않으면 상관없잖아요.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제가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언어프 구조를 가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는 뭐 태양력이나 풍력을 통해 전기 생산하고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압축 공기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압축 공기로 움직이는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재래식 폭탄에다 키트 달아서 움직일 때 압축 공기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이렇게 재래식 폭탄 키트 달아서 할 때는 피터건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빨아들이고 뒤에다가 선풍기 방식 그러니까 약간 뭡니까 환풍기 방식으로 프로펠러 팬을 하나 달아줘요. 그러면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거는 하나 달아주면 되겠죠. 또는 어떤 공기 이런 것을 여러 개 달아놓거나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뒤로 쏘는 이런 기술 구조, 큰 대형 비행기도 이것을 연료를 되게 줄일 수 있죠. 압축 공기를 밑으로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양력을 생겨주고 추진력을 같이 세워주는 이런 사선 분사의 압축 공기 방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선 분사 방식은 제가 비행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수직 이착륙 할 때 비행체다 그러면 이것을 동서남북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비행체를 이렇게 비행체를 이렇게 동그란 구 형태의 비행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전후 좌우로 열차 같은 거나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거 나오던데 유튜브 보니까 리무진인가? 예, 거기다 앞뒤로 이렇게 엔진을 달아서 앞뒤로 움직이더라고요. 열차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불꽃 분사 방식이든 프로펠러 방식이든 앞뒤로 움직이는 어떤 비행체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비행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움직일 때 앞뒤로 움직이지만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죠. 네, 그런 기술 구조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야 돼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방식이 어떤 이론적으로는 수소 산소를 산소의 비율이 높으면 고화력이 일어난다 그랬죠. 수소 산소를 온도를 각각 이제 이렇게 연료를 보관했다 각각 온도를 높여주고 각각 섞어주며 연소실로 보내는 이런 기술 구조가 필요하고요. 거기다 군사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이런 것들을 같이 가루화나 액상화, 증기화된 걸 섞어서 태워줄 수도 있으며 또는 휘발유 같은 것, 항공유 같은 것을 액상화, 증기화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온도를 높여주고 같이 태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술 구조를 해서 언어프 방식으로 이쪽 거를 업시키면 이쪽 것만 가동이 되고 위에 거를 업시키면 밑으로 내려가 업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업시키고 위에서만 태워주면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되게 전후 좌우로 그러니까 전후 좌우로 올라가고 위아래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회사 마음대로 본회에서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버리는데요. 이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 가능합니다. 수소산소가 이미 연료가 기체고 거기다 해서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연소실의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블레이드가 공기를 집어주거나 압축 공기를 해서 집어넣어주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직 이착륙에 있어서는 프로펠러 방식을 할 수도 있으나 연탄구멍 방식으로 해서 열을 갖다가 이렇게 밑에 내뿜는 식으로 해가지고 연탄구멍이라는 것은 불꽃을 분사하는 구멍이 크기가 많다라는 거죠. 많아가지고 열을 분산시켜서 안정적으로 위로 떠올리는 그런 그 기술 구조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선 분사. 그래서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그 분사를 해서 땅을 태우지 않고 비행체의 어떤 앞, 뒤, 좌우로 이렇게 나가지고 사방에 숫자를 많이 넣어서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건 이제 가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가변으로 움직이는 이런 어떤 연소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변 프로펠러처럼 가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는 이런 분사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현재 전투기에서도 나오죠.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게 사선 분사로 해가지고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비행체를 추진할 때 어떤 비행체 무게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선 분사에 추진구를 주어가지고 비행체의 양력을 일으켜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바닷속에서도 가능한데요. 바닷속에서도 소형 잠수정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러면 앞 프로펠러 방식이 되겠죠. 앞 뒤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뢰가 딱 오면 이렇게 싹 피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를 석유로 돌리든가 아니면 저게 프로펠러를 뭘로 돌리든가 온갖 마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재밌는 것은 여기다가 프로펠러 파워가 센다 그러면 공기 수면 위로 떠올라 가지고 이렇게 프로펠러다 그러면 파워가 세다 그러면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소형 잠수정을 들어 올려 준다는 거죠. 바다 위에 위교선처럼 수면 위로 스치듯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동시에 프로펠러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비행체처럼 돌려가지고 위교선처럼 바다의 수면 위를 스치면서 갈 수도 있다. 떤도 이제 파워가 좀 하늘로 띄울 수 있겠죠. 그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약 구조에 있어서 탄은 다음에서 탄도 같이 얘기하죠. 소형 어떤 모든 형태의 포탄 구조나 탄약 소총탄이라든지 권총탄이라든지 탄약에서 하는데 배어 있게 뒤에 장약 싫잖아요. 그럼 장약의 입자를 갖다가 대중서로 가루로 하면 제 이론을 따라 모든 만물은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융합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강한 용합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거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따로 우라늄이나 토륨 어떤 이런 플루토늄을 아주 미세한 입자로 가루를 섞어주면 몇 개 소량만 섞어주면 엄청난 사거리가 나온다는 모든 포탄 구조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근데 아주 적은 프로테지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소산소 이런 캡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떤 증기화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어주면 같이 이렇게 산소의 비율이 높으면 좀 더 그 안에다가 좀 장약에다가 옛날에 설탕에다가 안에 탄소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톡톡 캔디 파핑 캔디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장약에다가 이 안에 탄산을 집어넣듯이 여기다 수소산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있어요. 그것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캡슐로 넣어가지고 우라늄 어떤 증기화된 거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액상화된 걸 넣어준대. 젖지만 않으면 그 정도로 적은 프로테지를 주면은 장약이 높은 화력이 일어나면 그걸 태운다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의 모든 포탄 구조는 사거리를 엄청나게 증가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이제
폭약 구조에 있어서도 가루 형태로 대중서로 틀리게 들어가는 교소는 다이나마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위력이 극대화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또 토륨 이런 것들을 가루 하나 일단 증기화된 것, 액상화 증기화된 것을 이렇게 캡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장약 어떤 그 폭약에다가 장약을 미세하게 섞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약간 늦게 타긴 하지만 좀 충분한 높은 화력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 안에 이제 장약에다가 뭉쳐가지고 거기 안에 수소, 산소나 우라늄, 토륨, 어떤 플루토늄 이런 분말이나 액상, 증기화된 걸 같이 넣어서 톡톡캔디처럼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캡슐 형태로 들어가도 됩니다. 폭약의 위력이 극대화됩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탄의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탄이 소총탄 두레텍인가 거기서 제기술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소총탄이다 그러면 앞에 탄두의 무게를 증가를 시켜줘요. 증가를 시켜주고 뒷탄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 일정 부분 여기만 살짝 두껍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탄은 굉장히 두터워야 되고요. 이거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앞에 공기를 날아갈 때 이게 회전이 걸리면서 공기를 뚫고 지나갑니다. 여기 도라이바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탄을 이런 상태로 앞에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이렇게 어떤 오목하게 홈을 파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뒤로 추진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볼록하게 홈을 파가지고 힘이 지나가면서 이걸 받쳐주는 이 힘을 타고 흐르면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줘 오목하게 하는 방식과 볼록하게 하는 방식을 이 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오목하게 한 방식은 이것을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뒤로 추진 구조가 되는 거고 이게 볼록하게 한 방식은 힘을 이거 타고 흐르는 거로 거기다가 사거리가 증가됩니다. 이런 기술을 드레텍에서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술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탄 구조에 이것은 다 폭탄 구조니까 다 들어갑니다. 탄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와 같은 기술도 제 기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를 못했네요. 슈리탄에다가도 타이머를 달자. 그래서 슈리탄에 이제 폭약 유력이 극대화되면 타이머를 달아갖고 특수부대를 작업해서 딱 해가지고 놓고 이렇게 딱 나와도 되잖아요. 간단한 타이머나 아니면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쓰이는 전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서로 파행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시면 전파가 서로 부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환자 의지하는 현상을 일으켜주는 환자 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가 이렇게 보다 멀리 갑니다. 이건 이제 통신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폭약 터뜨리는데 폭탄 터뜨리는 구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에 터뜨리는 보다 원거리에서 터뜨린다는 거죠. 이런 방식도 제기 있습니다. 원래 A사레이더에다 썼던 기술인데 A사레이더의 어떤 대중소 틀리게 레이더의 소자를 면적이 제한이 있잖아요. 레이더 도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각각 발생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서로 이렇게 팀 방식으로 몇 개를 묶여 써든지 그렇게 써가지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기본으로 한 거예요. A사에 쓰시는 것 같은데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멀리 저걸 탐지하거나 여기서 보다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많이 참여시키면 이렇게 강력한 전기가 부여가 되는 거죠. 전파가 발생해서 특정 어떤 전투기에 맞으면은 그러니까 전파를 교란한다든지 그걸 이제 떨어뜨리는 미사일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교란해서 기판을 태워버리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전투기의 기판 것들을 태워버리고 전파라서 그냥 작동 중지를 만들어시킨 일종의 탄소 섬유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썼으면 전자전기로서의 어떤 EMP탄 비슷한 효과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에 상대히 맞거나 미사일이 맞으면 그 안에서 기판이 태워지거나
전파로서 교란이 돼가지고 안에서 강에서 전기를 태워버리는 구조를 갖거나 전파를 거쳐서 작동 불능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비행사를 갖다 열러서 공격하는 열이 굉장해요. 그래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전자레인지로 우리가 물 데우고 고기도 익혀 먹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서 열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묶음을 가지고 열을 발생을 시켜주면 이것이 강력한 전자전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사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레이더 소자의 소자를 대중소로 틀리게 만들어서 보다 미세한 전파를 쏴서 영상을 획득하는 디지털 어떤 영상 획득체, 영상 어떤 A사 레이더 그것도 하나에서 발표하시던데 제가 그 기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다 세밀한 전파를 쏘기 위해서는 영상 레이더를 발전해 세밀한 전파를 써야 되잖아요. 대중소 소자를 많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도 이제 들어가는 전기선의 구조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가고 일반 방식으로 변화시킬 때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똑같은 방식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전기 전원 공급에 있어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 광고 내셨었거든요. 하나에서 군수업체죠. 하여튼 이 기술을 이렇게 많은 데서 쓰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 조는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레이더를 운영한다는 거죠. GPS 방식이 아니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1cm나 0.5cm 단위로 가능하고요. 전파를 여러 군데 쏴가지고 거기다 전파에다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되돌아오는 걸 알아본다는 거죠. 전파가 소실되면 어떤 전파가 소실됐는지 알아보고요. 전파의 어떤 진행 실험을 데이터 실험을 많이 해갖고 어느 지점에서 전파가 소멸되면 그 이상 반응을 알아채려는 이런 기술인데요. 그에 따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 정도의 전력을 따라서 이 정도의 전파의 파형을 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가더라. 그러면 그것을 곱하기 500, 곱하기 10만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로 해가지고 어느 지점을 전파가 이렇게 스텔스 현상의 전파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소멸되는 지점을 따라서 그 지점을 이성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으로 확인하고 이쪽에다 여러 번 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의 이동 방향과 속도 이런 것들 예측되는 지점을 따라 요격하거나 여러 군데 다 쏴버린다는 거죠. 제가 저격소총에서도 이런 좌표 숫자 방식으로 쏜다 그랬죠. K는 자주포탄, 어떤 K2 전차포탄, 그 다음에 모든 박격포탄과 모든 자주포탄 또는 모든 포탄 구조의 함포나 이런 데서도 비행체에서도 이제 기관총 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어떤 잠수함 같은 데서 어뢰 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고 어뢰 탐지 어군 탐지기 있잖아요. 이런 탐지기에서도 모든 레이더에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이 들어갑니다. 하나 A사 레이더에다 그다음 영상 모든 레이더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격 소총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그 해당되는 좌표 목표물을 좌표와 숫자 방식 표시하고 상대방이 움직일 거를 예측해서 동시에 같이 쏴버립니다. 얘같이 전투기도 이제 요격할 때도 상대방 움직일 범위를 몇 프로, 여기 몇 프로, 저기 몇 프로, 저기 몇 프로, 거기다 프로제의 높은 순서를 따라 같은 요격 미사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같이 쏴버립니다. 얘가 가시죠. 레이저도 같이 쏴버리고 레이저 방식이라 그러면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런 어떤 서로 또 기타의 어떤 열을 일으키는 어떤 다른 전파도 괜찮아요.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쐈을 때 열이 보다 강력하다, 안 강력하다? 예, 보다 강력하다. 융합열이 발생. 이것이 제 이론입니다. 모든 마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이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수소산소 추출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요. 전자레인지에서 물 끓이잖아요. 물 끓이면 증기 발생하죠. 그래서 그렇죠? 뭐 수분 증기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해서 물을 상중하로 동시에 길이를 틀리게 해서 데우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묶음을 같이 쏜다는 거죠.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아니라도 다른 전파를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상중하로 쐈을 때 물이 동시에 끓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내부 공간이다 그러면 거기다 압축 공기까지 같이 집어넣어줘 가지고 물을 끓여서 수소산소 추출 방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물을 끓이는 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물을 끓이는 구조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수소산소 추출에 있어서
동시에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산업상에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다른 데서도 많이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이런 기술이 그 형태가 뭐가 됐든 제 아이디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물 데울 때도 이거를 그렇죠. 돼지꼬리 땡땡이를 상중하, 물이 이 정도다 그러면 상중하를 동시에 이렇게 데워버린다는 거죠. 이런 거 숫자를 많이 넣으면 빨리 열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되어서 수소산소 축제라도 이 방법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전파를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 적외선을 같이 쏘는 구조에 있어서 어떤 이런 구조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쏘면 고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온 고열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물을 상중하로 같이 동시에 끓여버리는 이런 기술 구조까지 하면은 전기 분해법, 수소산소를 열 분해법을 두 개를 같이 쓰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자레인지 보면 그릇이 돌아가 회전하잖아요. 이거는 전파가 수십 줄과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아가면 약간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전력만 충분하다면 토네이도 인공적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방법을 전투기라든지 추진 방식으로 되었다 쓰면, 그래서 공기를 팽창시켜서 이렇게 움직이는 전투기 추진 방식으로도 사용하거나 향후 우주선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본 기술이 되겠습니다. 땅을 이렇게 전자레인지에서 이렇게 고기 익히듯이 땅에 이렇게 있고, 그렇죠. 땅에다 이것을 조사를 하면은 땅을 태워서 강력하게 작살나죠. 그래서 밑에 그런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묶음과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지하도 관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리하다. 제 방식은. 그래서 기존의 적외선열이라는 지하 관통을 좀 잘 못하죠. 그래서 깊이를 못 가는, 이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광산 같은 데서 사용을 하면, 통신 구조를 사용했을 때는 광산 같은 매몰되어 있을지라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서 쏘거나, 또는 적외선 이런 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적외선은 인체가 태워지지 않는 수준에서 적외선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을 쏘면은 인체 체열을 감지해 가지고 광산에 매몰된 인부가 어디 있는지도 볼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이제 사용되면 YTN은 하시던데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광산 같은 데서는 인부 같은 데가 이렇게 여기 좌표와 숫자 방식을 이렇게 서로 손목시계나 발에다 차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갖다가,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밖에 광산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서 이것을 차고 있거나 그러면 서로 간의 위치를, 거리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가로세로 높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전 세계를 수천 점분의 수백 점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와 숫자 방식 표시하고 0.5cm나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상하수도 안에서도 가능하고, 건물 안에서도 가능하고, 로봇의 몸체 안에나 컴퓨터 몸체 안에서도 가능하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가능하고,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를 이동을 명령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저장이나 일할 수 있는지 그렇게 위치를 결정해 주거나, 위성통신이나 모든 이동 전파를 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확히,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잖아요. 정확한 지점에 쏘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죠. 이와 같이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은 다 제 기술입니다. 이런 이렇게 이런데 어떤 CCTV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군의 영상 감시 장비, 모든 동영상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고, A사 레이더나 모든 레이더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을 쓰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 CCTV다 그러면 어디 양산시에서 YTN에서 보던 어떤 양산시에서인데 이게 코 길이, 눈 길이, 눈썹 길이 이런 것도 다 파악합니다. 이 길이까지. 그래서 얼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사람의 체형과 몸무게까지 측정할 수 있고 특징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기술, CCTV 성능만 좋으면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고, 모든 어떤 CCTV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을 탑재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양산시에서도 제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YTN에서 기술이 나왔는데 참 어이가 없어요. CCTV 관제를 할 때 수십 대의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어서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거를 그냥 싸움일이었든지 비상 상황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는, 비상벨을 울리거나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그런 방식을 제안을 했더니 이걸 쓰시더라고. YTN에서 보다 나가지고 양산시라든지 되게 어이가 없는가. 이게 제 기술입니다. 네, 서울시에도 이걸 쓰신 것 같은데 서울시에는 비상별 시스템과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갖다 덧붙이는 안을 했더니 YTN에 보도가 나더니 또 모델을 쓰시는 거 아니면 이래도 되나요? YTN이 제 기술 가득한데 지적재산권 법이 있는데 공무원이 그걸 지시하면 그렇죠. 해당되는 민사나 형사소송에 내가 외국에 팔았을 때 그렇게 시달릴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 지시하거나 누가 관련된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에서 뭐 경찰청, 노동부 국가 기관이 엄청 광고를 많이 하시고 대기업들도 광고하시고 서울시, 인천시 뭐든 카이스트 뭐 지적재산권의 광고도 엄청 많이 하고 주한미 대사관 구글 뭐다 유튜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했을 때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이런 데서도 네이버도 광고하시고 참 어이가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국가기관이 광고를 한 게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따로죠. 외국에 팔았을 때를 잘 생각하십시오. 특허를 제가 그냥 공짜로 쓰십시오 그러면 특허 구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방식을 그리고 내가 이왕 얘기한 김에 그것도 얘기해요. 석유 추출 방식에 있어서 수소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수소 산소를 같이 넣는 경우 이런 기술도 제 기술. 거기다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서 석유를 추출하는 방식은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압축 공기를 좀 온도 데워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고온 고압 속에서 추출이 되니까 훨씬 높은 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약잔, 발화의 억제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섞어주거나 오일샌드 같은 데서도 이산화탄소 단독으로 넣어가지고 기체를 활성화시켜갖고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석유를 추출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고무 같은데 플라스틱 제조에 불순물 제거하는 용광로에서도 불순물 제거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모든 불순물 제거하는 산업상의 구조가 많아서 이와 같은 수소산소를 같이 넣거나 그걸 발화를 생길 것 같다면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억제하는 또는 이산화탄소 단독으로 넣거나 산소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거나 이런 기술 구조도 아니면 수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거나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석유 추출 이런 방식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 하지 맙시다. 이것은 캠페인성으로서 특정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술은 자기가 개발했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술은 사서 쓰세요.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성입니다.